네, 며칠 새 대중음악계의 뜨거운 이슈죠. 그룹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K-팝을 대표하는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업계 판도를 바꿀 초대형 기획사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이수만 씨가 보유한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달아올랐습니다. 견원이 왕건에게로 갔다 이런 재미난 비유도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의 상황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수만 전 총괄 PD가 우리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견훤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거 후삼국 시대 때 후백제 견훤이 그 왕건 고려하고 후 고려하고 이제 그냥 고려하고 경쟁을 하다가 당시에 그 후백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견훤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니까 라이벌이었던 왕건한테 가서 결국 왕건이 후백제를 점령하는 데 도와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SM 내부에서도 기존의 이수만 전 총괄 PD가 모든 음악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수만 전 총괄 PD가 퇴출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경쟁 회사였던 하이브한테 가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데 지금 조력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SM 경영진이 그 이수만 씨와 친인척 관계들로 알려져 있고 또 20년 넘게 호흡을 맞춘 든든한 측근들로 알려져 왔었는데 왜 외국에 있던 이수만 씨가 갑자기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급거 귀국해서 자신의 일대 주주 지분을 이른바 경쟁사인 하이브에게 넘긴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현재 SM 경영진이 그 이수만 전 총괄의 친인척도 있고 그리고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수만 전 총괄이 뽑고 키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수만 전 총괄, 그러니까 이수만 전 총괄 PD 입장에서 보면 내가 키웠는데 나를 배신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라든가 모욕감, 왜냐하면 이수만 전 총괄 PD를 지금 당장 퇴출시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구시대의 막차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거기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에 더하기 이번에 현 SM 경영진이 지분을 또 신주 발행 형식으로 카카오한테 9% 정도를 넘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수만 전 총괄 PD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SM 지분이 기존에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카카오한테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수만 전 총괄 PD는 단지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그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분을 남들한테 넘긴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수만 전 총괄 PD가 지분을 넘길 뜻을 비춰오긴 했었거든요. 그전부터. 그런데 지금 넘길 수 있는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수 있는 타이밍이 요번이 마지막이 된 것이 아니냐. 이대로 카카오가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이수만 총괄 PD는 이제는 그 지분 자체를 시장가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기회에 프리미엄을 주면서 지분을 받아줄 수 있는 하이브라는 곳이 나타나니까 비록 과거의 경쟁사이긴 했지만 그쪽에 매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카카오한테 신주 발행 형식으로 신주 발행 등의 형식으로 지분을 넘긴다고 했는데 그게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수만 전 총괄 PD가 퇴진을 할 때 하더라도 아마도 추정되는 하이브 측에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주면서 예우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퇴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퇴진할 때 하더라도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하이브 측에서 만약에 지분을 다 확보하게 되면 이수만 전 총괄 PD가 향후 3년 동안은 해외 부문 프로듀싱을 맡기로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 뉴진스, 거기에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에스파 등이 한 식구가 또 되는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팝 어벤져스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하이브는 실제로 이번 인수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파장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K-팝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K-팝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니까
세계 속에서의 K-팝의 영향력만큼 이 파장도 당연히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SM이 동양권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위상의 기획사였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는 전 세계를 대상, 특히 서구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이 두 회사가 만약에 결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과거 이제 개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 재벌로 큰 거거든요. 덩치를 키워서 국제 경쟁력을 키운 거였는데 우리나라 엔터사도 과거에는 뭐 구멍가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지만 이제 초거대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초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와 SM이 합쳐지게 되면 세계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면 규모가 큰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글로벌 어떤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도 뭐 이러한 만약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양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근데 사실상 지금 하이브의 SM 인수가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하이브 측하고 카카오 측이 SM을 놓고 무슨 지분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두 회사가 각각 SM을 간절히 SM을 원하는 그러한 뭐 필요 요인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물러서진 않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죽자 사자 뭐 누가 죽나 해보자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어느 쪽이 우세한지가 판가름이 나게 될 거거든요. 그 판가름이 나게 되는 순간 다른 쪽에서는 뭐 깔끔하게 손을 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뭐 5월 동주도 아니고 어떤 적과의 동침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오히려 더 제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예. 손을 잡을 형식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당분간 힘겨루기는 이루어지겠지만 막판에 가서 진흙탕 파고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의 지분 대결이 이제 있다 보니 갈등이 금방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우려 섞인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수만 씨가 제기한 앞서 언급해주신 가처분 신청 그 인용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가처분이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에 따라서 각각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수만 전 총괄은 SM 현 경영진이 SM 지분을 신주 발행 등의 형식으로 카카오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위법이다,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카카오는 SM 지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하이브한테 아주 유리한 판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9%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를 발판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이브도 지금 주식 추가 공개 매수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이 주총이거든요. 다음 달 주총 전까지 두 주체가 주식 공개 매수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 공개 매수 경쟁에 대한 기대 때문에 SM 주가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일부 또 투자자는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가처분 시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하이브의 지분을 넘기기로 하면서 불명예 퇴진은 면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SM 경영진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3월 주주총회까지는 좀 경영권 이 전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다음 달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모종의 결론이 나게 될 것 같고 어쩌면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또 그게 어떻게 결정이 설사 이제 뭐 기각이 나서 카카오 측의 9% 지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 지분 인수 경쟁에서 뭔가 이제 승기가 어느 쪽이 승기를 잡았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예. 좀 승기를 못 잡은 쪽에서는 미리 또 발을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뭐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해서 지금 40% 정도까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다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또 공정위 심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이 기업 결합이나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수만 전 총괄한테 마지막 남은 또 추가 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어떤 협상권도 지금 하이브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다 인수하면 이제 지금 서구 매체들은 거의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네네. 보도를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수만 전 총괄의 남은 지분까지 다 인수하면 그때 가면 이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점이 오기까지 올는지 안 올는지도 모르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SM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이수만 씨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책임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이수만 전 총괄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오늘날의 SM의 성공은 다 이수만 전 총괄이 리드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수만 전 총괄이 SM의 모든 걸 다 이제 그 음악적인 면에서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경영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수만 전 총괄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빼서해. 노래 하나하나, 아티스트 스타일, 어떤 모든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SM이라는 곳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 결정을 한 사람이 내리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뒤처진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도 빨리빨리 출시하고 여러 가지 수익 사업도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한 사람이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 과정에서 SM이 옛날에는 압도적인 원톱이었다가 지금 4대 기획사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또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 SM이 적자가 났는데도 이수만 전 총괄한테는 뭐 100억대 수익이 돌아간 거 아니냐. 마쿠에서 이제 수익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 이참에 SM도 하이브처럼 다양한 레이블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서 예. 한 명의 결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면 더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수만 전 총괄 PD를 퇴진시킨다고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현 경영진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SM, 이수만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만큼 그간 워낙 또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수만 없는 SM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속 가수들도 네. 이수만 씨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따라서 좀 가요계 양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분? 글쎄요, 가수들이 찬반으로 그쵸, 갈린다는 그쵸. 말씀. 그러는 거죠. 근데 아티스트들이 회사 경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SM 소속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이 가수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카카오 휘하로 들어가건 하이브 휘하로 들어가건 자신들한테는 별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SM의 기존 스타들은 이수만 전 총괄 PD가 또 발탁하고 키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이수만 전 총괄 PD한테 친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연 SM이 수만의 약자인데 수만 없는 SM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특히 아이돌 산업이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연령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수만 전 총괄 PD가 지금 70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그럼 아이돌을 직접 본인이 다 이렇게 총괄을 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수만 없는 SM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인수한다고 해서 이수만 전 총괄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K-팝의 입장에서 보면 SM은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가수들이 SM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대중음악계 이슈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